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시황은 강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 특히 소외되어 있던 삼성전자라든지 2차전지 낙폭과대되어 있던 소부장들, 이쪽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벌써 시장에서는 3천 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건 알 수 없고, 일단 지금의 어떤 이 상승은 이 스윙 트레이더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떠냐면, 이런 정배열되어 있는 상황에 정배열 어떤 초입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초입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초입 구간에 조정받고 돌파할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수도 종목이라고 봤을 때 이 강한 상승이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튼 이미 과열권에 꽤 들어가 있는 정도의, 과열의 어떤 초입 들어가 있는 초입 정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때 보면 과거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렸던 요런 구간들이잖아요.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들, 요 구간들이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언저리 안에 다 모여 있었거든요. 이 밑으로. 근데 오늘 그 안 좋았던 매물대 벽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어서 생각보다 강하구나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오늘 좀 저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했고 이런 종목도 설명드리는데, 이거 이전에 왜 이렇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꼭 저를 따라 할 필요는 없고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어떤 가치 투자가 아니죠. 가치 투자. 예를 들어서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을 사서 적정한 가격이 됐을 때 파는 가치 투자가 아니라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매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강한 애들, 정배열되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위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좀 가장 큰 원칙을 일단 정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그 원칙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 그냥 이게 어떤 파동이라고 본다면, 상승할 때는 길고 하락할 때 짧고,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고, 이런 모습으로 가다가 횡보할 때는 그 기장이 좀 비슷해지는 모습이 나오다가, 하락할 때는 하락이 길고 상승이 짧고, 또 하락이 길고 상승이 짧고, 하락이 길고 상승이 짧고 이런 모습이죠. 그러다가 비슷한 패턴을 만들다가 여기서 이제 뭔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하락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당연히 매수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시장이 상승할 때, 추세가 종목이 상승할 때 여기에 작은 어떤 추세들이 있을 텐데, 상승할 때 조정받고 상승할 때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가겠죠. 그럴 때 요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든 돌파할 때 매수하든 이런 이야기인데,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일단은 요런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큰 상승을 보일 때 주가가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쭉 가다가 가격 조정받고, 쭉 가다가 가격 조정받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상승이 가파라지는 어떤 구간에 가면 쭉 가다가 가격 조정을 덜 받고 돌파하고, 덜 받고 돌파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 조정을 많이 받는 애들인데 여기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받고 돌파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의 어떤 그 후반기에 가면 이런 기간 조정과 돌파에서 매매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매우 어렵고 이렇게 아주 긴 상승 추세를 가는 한국 주식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조정해서 매수하는 이런 전략들을 좀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떼다가 한번 다시 보면 상승이 있을 때 조정받고 쭉 가고 또 조정받고 쭉 갈 때 여기서도 사면 좋겠죠. 여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정배열의 그 초입인 거고, 근데 요런 중간중간에도 매매하는 구간들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요럴 때는 약간 다르게 방법을 활용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을 종목을 좀 예를 들어서 좀 해보면, 근데 사실 이 방법에 뭐가 맞고 틀리다는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요거를 일단 종목으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오늘 저희는 그 YG 엔터를 매수를 했거든요. YG 엔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이런 정배열 초입에 예를 들어서 원래대로 산다면 정배열 초입에 어떤 고점들을 넘어가는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과 함께 매수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라면 여기를 못 들어갔다면 이렇게 한 20일 정도 이평선에 조정을 받는 이런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 다시 기다렸다가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전고점들을 좀 돌파하려는 어떤 끼가 있을 때 혹은 요럴 때 뭐 매수를 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텐데 보통 요런 초기 때 매수하는 방법이 아닌 이상은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아까 어떤 회원분이 말씀하시는 게 좀 위험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백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우상향할 때 이런 조정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조정 구간에서는 이거는 너무 잘 올라갔으니까 이거 빼고 만약에 첫 조정 여기라고 해볼게요. 여기 요 첫 조정 20일을 첫 하향하는 요런 조정 때 이럴 때 매수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1차 매수를 하고 여기서 한 5% 떨어질 때 5% 떨어질 때 또 5% 떨어질 때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거를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시세가 우상향할 때 정배열되는 초입에서 사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다가 흔들릴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때 요럴 방법 때 이 흔들릴 때 한 20일 이동평균선 정도를 하회하는 이 가격 구간이라고 해본다면 이 가격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했을 때 만약에 이 우상향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 우상향 한다면 1차 매수한 가격부터 15% 정도를 이상 이탈해 버리면 조정이 아니라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어떻게 했었냐면 마이너스 5% 빠지는 곳에서 2차 매수 그리고 또 마이너스 5% 더 빠지는 곳에서 3차 매수.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빠진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요때까지 1차, 2차, 3차까지 매수를 했어요. 하면 보통 평균 단가가 마이너스 5 정도 마이너스 손실로 되겠죠. 주가가 빠진다면. 근데 마이너스 15 정도까지 3차 매수하고 나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여기 이 언저리에서 반등한다면 이거는 성공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나간다면 보통
뭐라고 할까요? 추세가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중간에 쓰는 경우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대신에 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수익을 좀 짧게 보고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런 날 매수를 했다면 1차 매수를 하고 2차 매수하는 경우에 까지 기다려 보는데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반등하면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그 구간에서 익절을 하고요. 익절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요거 최근에 걸로 해볼게요. 최근에 저희가 그 YG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매매를 했죠. 요때 매수를 시작을 해서 기다렸다가 요땐가 매도를 했었나요? 요땐가 매도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냥 크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중간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오늘 활용한 건데요. 오늘은 사실 저희가 매수할 때는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한 요 정도였었거든요, 주가가. 근데 오늘 요게 20일을 깨고 내려갔다라고 판단하는 구간, 여기 혹은 여기서 매수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5%, 10%, 15% 이렇게 해본다면 여기서 1차 매수하고 만약에 이게 빠지면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15를 빠지면 추세가 전환되는 것인데 보통 이렇게 우상향할 때 이런 중간에서 1차, 2차, 3차를 매겼을 때 보니까 보통 여기서 10에서 한 15%까지 갈 확률은 꽤 높았어요. 이게 제가 퍼센트를 말하면 너무 좀 과한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높은 숫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추세를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우상향하는 와중에 짧은 조정에서 매수하는 방식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대신에 분할 매수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했었냐면 저희 지금은 회원분들 헷갈리지 않게 한 1억으로 한 종목당 1,000만 원씩 최대 한 10종목 정도 언저리로 매수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종목을 매수할 때는 이 한 종목을 1,000만 원 10% 비중으로 싫지 않고 한 3 정도 이 비중으로 1차, 2차, 3차 매수할 때 비중을 그렇게 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매수 때는 뭐 400, 2차 매수 300, 300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뭐라고 할까? 이거는 상당히 꾸준하게 가지만 확 계좌가 확 커지는 뭐 이런 느낌은 좀 많진 않지만 꾸준하고 안전하게 가는 모습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세 초입에 매매하는 거는 잘 맞으면 아주 크게 수익이 나지만 승률이 많이 떨어지는 그 대신에 이런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10%, 15%의 수익을 보고 중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은 낮지만 수익은 좀 적지만 꾸준하고 승률이 매우 높은 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회원분들이 어제 통화하는 거 보면 비중을 상당히 세게 넣더라고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에 맞게끔 매수할 때도 좀 지금 몇 프로 비중이다 이렇게 좀 설명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텔레그램 두 번째 텔레그램에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고점을 넘어가는데 거래량까지 나온다면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렸고 이 정도 되면 정배열 된 거거든요. 그 횡보하다가 서서히 올라갈 때는 이게 정배열되는 게 조금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정배열된 거라고 보고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텔레그램에서는 원익 QNC를 매수했습니다. 원익 QNC 거의 뭐 비슷한 느낌이죠. 거의 첫 번째 정배열에서
사실 요때 매수했어도 좋았겠죠. 근데 요때 못했고 이때 이제 삼성전자를 좀 보고 기다렸다가 매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비슷한 패턴으로 강한 거래량을 싣고 올라오길래 텔레그램 원에서는 원익 QNC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텔레그램에서는 YG를 중간에 들어가는 걸로 매수했다. 근데 다만 비중 설명을 오늘처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비중 10%로 매수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텔레그램에서는 좀 비슷한 컨셉으로 SM을 했는데요. SM은 좀 고민했어요. SM을 사야 될지 JYP를 사야 될지 고민했는데 그래도 지금 가장 강한 것 같아서 일단은 겁없이 SM을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늘 매도한 종목도 있습니다. 매도한 종목은 리가켄바이오는 요때 매수했는데 생각대로 잘 가지 않아서 1차 매도, 2차 매도해서 끝냈고 유한양행도 1차 매도, 2차 매도 이때 매수했는데 이렇게 매수해서 안 될 때는 끊어낼 수도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자리가 만약에 이 매수가 아니라 중간에 들어가는 매수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유한양행은 지금 정도 1차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일 수 있거든요. 상승 중에 나오는 첫 조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이 방법은 설명드리지 않아서 그냥 깔끔하게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샀는데 갑자기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일단 매도를 했고 한국카본 역시도 최근에 샀는데 튀어올라서 일단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절반만 매도할까 하다가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늘 너무 좀 과한 부분이 좀 있어서 매도를 했는데 사실 추세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나중에 조정이 오면 그때 또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은 뭐 DY도 사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DY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근데 예를 들어서 DY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상향할 때 정배열되고 나서 첫 번째 정배열의 어떤 이평선을 돌파하는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오늘 매수했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첫 20일 이평선 언저리에서 강하게 조정을 받을 때 요때 매수를 해도 되거든요. 이건 3차에 나눠서 중간에 들어가는 거로 생각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서 1차 매수하고 5% 빠지면은 2차 매수 10% 빠지면 3차 매수 요 생각으로 요때 1차 매수 그리고 요때 빠질 때 2차 매수 했겠죠. 요 그 다음날 2차 매수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여기서부터 평균 단가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평균 단가가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한 7% 뭐 절반 덜어낼 수도 있죠. 한 10% 정도 가면 또 덜어낼 수도 있고 요 언저리에서 다 이익 실현하는 요 정도 높이 언저리에서 뭐 그런 매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두 가지를 좀 혼용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그렇게 비중을 나눠서 하는 방법과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텔레그램을 볼 때 오늘 예를 들어서 YG엔터를 10% 비중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다음에 만약에 그런 중간에 들어가는 비중 조절로 해서 들어갈 때는 여기다가 4% 비중으로 뭐 매수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또 따로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한 번에 설명드리기가 조금 까다로워서 이렇게 할 때마다 조금씩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2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